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주말 시황으로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더불어서 해외 증시가 많이 하락하다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사료주들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쯤 해가지고 사료주 중에 특히 대주산업이 금요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른 사료주들이 약한 상황에서 유독 매수세가 대주산업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수요일부터요, 대주산업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7,500만 주 연속 이틀간 거래되면서 시장이 약한 이런 상황에서도 대주산업만 7% 이상 상승을 했고, 급기야는 5월 20일 날 같은 경우 금요일 날 그동안 이 대주산업의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여겨졌던 기존 5,620원, 5,590원이었죠. 여기에 고점, 당일날 상한가에 대량으로 거래됐던 이런 매물들을 제가 목요일 날 시황을 이 대주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주산업만 이렇게 강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해서 오늘 지난 목요일 날 시황을 해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데, 여하튼 제가 그때 주목했던 내용은 이러한 장대 양봉, 보통의 사료주들이나 또는 일반 중소형주 같은 그 패턴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 음봉으로 밀렸을 경우에 바로 이 에너지 비축이 여기에서 응집되는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대략 4,500원에서 4,700원대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어찌됐거나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매물 지대를 갭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볼 때는 갭으로 상승한 다음에 장중에 기존의 고점, 아무래도 이 지난번 상한가, 장중 상한가를 치고 장대 음봉으로 밀렸던 이때에 누적돼 있는 매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이런 매물들이 주가가 상승할수록 매물이 쏟아지고 하다 보면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주가가 밀리지 않고 바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주가가 상한가로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이 주식이 어떠한 세력들의 개입, 의도적인 개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상한가를 일단 한번 진입한 다음에 여러 번 밀리느냐 아니면 밀리지 않고 곧바로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 그날 10시 20분에 상한가에 진입한 다음에 저도 이 종목을 많이 눈여겨봤었는데요. 기존의 한일사료라든가 이런 것 오르는 그런 모습대로 갭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시초가 이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나오는 매물들을 상한가로 진입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상한가에 안착한 다음에 이 상한가의 매물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추가로 지난 주말에 제가 드렸던 시황을 다시 한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사료주들이 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론 이제 지금 러시아가 갈수록 곤경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혀서 러시아가 종전을 선언한다, 이런 것들이 5월 9일 전후로 해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미 그때 이후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전쟁이 멈출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기후,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온의 영향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밀, 옥수수, 팜유 등 이런 것들을 자국의 소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갈수록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우려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잠잠하기 한 듯 했던 이 농수산물 관련주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곡물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시사하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특이한 점이, 제가 5월 19일 날이죠. 그 대주산업이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끝나면서 외국인이 24만 주 거래됐을 때, 외국인이 보통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면 그 이튿날 주가가 상승할 때 전부 다 매도하고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외국인들이 대주산업에 또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도 그런 매수 포인트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대주산업이 외국인이라든가 그 기관, 특히 이쪽에 집중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추가적으로 제가 2021년도 회사가 제공한 사업보고서 상의 여러 내용들로 종합해본 그런 자료들, 매출이라든가 또는 그 유보율, 이런 측면에서 대주산업과 한일사료, 기존에 주도를 했던 한일사료라든가 또 고려산업, 또 대한제당, 사조동화원, 또 한탑 등 최근에 이제 좀 소형주긴 하지만 유상증자 물량이 5월 24일 날 출회되기를 예정으로 있는 한탑까지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에서 그 실적들과 그 내부적인 유보율을 비교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주산업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한 종목만 편중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죠. 오히려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략 사료주들이 약 250%에서 300%대에 머물러 있는 요 반면에 고려산업이 조금 400%, 그리고 대한제당이 800%대 이런 상황이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사분기 실적도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대주산업만 특별히 강한 이유가 불확실하다. 외국인이 이런 종목으로 집중하고 또 특히 개인의 세력들이 이쪽으로 집중하는 이유, 제가 분석한 바로 보면은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한 그 배합사료라든가 이런 쪽도 주요 매출 구성에 있어서 다른 사료주들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 배합사료 비중이 99%인데 이 배합사료의 주 그 재료는 옥수수라든가 소맥피, 밀을 겉껍질을 밀가루로 재분하려면 이제 우리가 보리라든가 다 겉껍질이 이제 사료의 주 재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콩껍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은 하게 되는데, 수입 수처는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인도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주산업에 대해서 이 세종시 관련이다, 세종시에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공시 자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약한 내용들을 봐본 경우, 특별히 세종시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재된 내용도 없거든요. 주 인천의 토지 평가의 주 비중도 인천공장이 약 한 2021년 기준으로 약 445억 정도 나와 있고, 장항공장도 24억, 성완 16억 정도, 이런 정도이고, 기타 이제 하치장이라고 공물을 모아놓는 그런 곳들도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합해가지고 약 30억에 불과해서 2021년도 기준 부동산 평가 총액이 약 한 520억 정도 되는 데서 충청권에 있는 비중이 그렇게 강한 비중은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볼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이쪽 대주 산업으로 매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사료주의 강세를 끌었던 종목이 물론 현대사료이기는 한데, 현대사료는 대주주 변경과 액분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료주의 실적 호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 볼 수는 없고, 이 현대사료를 답습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한일사료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료주 중에 한일사료가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유독 상승하지 못하는데, 한일사료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이 흔히 개입됐다, 이렇게 하면서 갭 상승을 하고 한 번도 이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종가를 상한가로 마치고, 또 갭 상승하고 아래꼬리 없이 그대로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국면에 요 음봉을 나타냈던 이때의 포인트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갭을 상승을 해놓고 윗꼬리 달고 아래로 밑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당일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의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요런 마지막 국면에서 시초가 갭 상승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갭이 얼만큼 벌어지느냐, 이거를 보고 매도 타이밍으로 정해라 하고 제가 요때도 시황을 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한일 사료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이 고려 대주 산업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일 사료 같은 경우 상승 과정에서 주가가 일찍 조정에 들어갔던 것도요. 지금 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 대주주가 약 180만 주 정도, 지분을 4.5% 정도 낮추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산업의 경우도 주가가 상승으로 시도를 하다가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대주주 지분의 상승 과정에 대주주 지분은 매도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한일사료라든가 고려산업 등이 일반 개인들, 흔히 세력들이라고 하죠. 상승 과정에 주가를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띄워가지고 다른 사료주들의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에서 일부 대주주 매각이 있었다고 하는 점이 약재로 작용을 했는데, 의외로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은요, 대주주 지분 변동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38.37%로 돼 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2021년 기준도 이렇지만은 한 5년 전 정도,
2017년 9월달 그 사업보고서 상에도 보면 출발할 때 대주주 지분 38.37%는 계속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그 대주주가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영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여하튼 기존의 한일사료라든가 고려산업 등을 손댔을 때 일부 주도 세력들이 곧바로 이익을 실현하고 그 포기를 하게 됐던 그런 대부분의 과정들도 대주주 지분 매각 상승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월요일 이후부터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고점에 얼만큼 슬기롭게 잘 매도 시점을 포착해서 매도를 할 것인가, 또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 신규 진입자도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매매 수익 당일이라도 얼만큼 수익을 올리는 그런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각자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점 매도 시점의 포착은 제가 그 한일사료의 경우에서 앞부분에 그 시초가 이후에 매매되는 기준이 시초가 2에서만 매매하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점. 그렇지만 이제 그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익을 얻은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갭 상승 후에 시초가 기준에서 윗꼬리가 얼만큼 길게 달리는가, 그리고 당일 고점과 저점의 폭이 10% 이상 벌어지는 이런 그 급락과 급등이 연속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가급적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황에서도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난번 한일사료의 그 차트 맨 윗꼬리에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하튼 고점 부분에서의 상승과 하락 속도는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급적 진입하는데 신중을 기하라, 이런 말씀. 왜냐면은요, 고점 부분에서의 저거는 적어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되면 진입할 메리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리스크는 큰데 리턴 그 수익은 적은 이런 국면이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비해 수익이 적고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종목들, 다른 여타 사료들,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로 잘 보시면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 기존의 매매 패턴보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외국인의 그 매수 비중이 다른 그 사료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점, 대한제당 같은 경우 57만 주 순매수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로도 외국인의 매수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 71만 주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이 국제 식량화, 식량을 무기로 하는 이런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인지, 이거 여부는 여하튼 월요일날 이후에 주가가 얼만큼 갭 상승을 한 다음에 갭 상승 이후에서 거래를 되는가,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 꼬리가 생기지 않는, 가격의 일교차가 위쪽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높을수록 매도 타임은 조금 늦춰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당일날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 빠르게 당일 매매로 수익을 올리시고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꼬리가 얼만큼 빨리 나오느냐, 이런 경우에 주시를 하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말로
최근에 사료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일반 세력화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